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트럼프한테 미움을 싸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얘기해주던 매티스도 더 이상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켈리도 트럼프 대통령 기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해주던 켈리도 더 이상 트럼프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미일 관계의 돈독함을 이용해서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트럼프에게 설득시키면서 방위비 분담, 한국이 지금 내고 있는 돈이 결코 일본보다 적게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고 나서서 얘기해 줄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설사 그 불똥이 연차적으로 일본에게 뛴다 손치더라도, 심지어 워싱턴에서 새로운 여당의 자리가 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조차도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의 온갖 소리를 다 할지 몰라도 탄핵에 협박을 가하고 멕시코 장벽에 대한 장벽 설치 예산 못 주겠다고 트럼프와 으르렁거리며 싸울지는 몰라도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트럼프가 요구한 것보다 한국은 적게 내도 된다고 우리를 지켜줄 의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트럼프가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조 3,500억 원을 방위비로 받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What is the next? 제가 두려운 것은 1조 3,500억 원이란 돈, 이때까지 분담하던 건 9,600억보다 거의 4,000억 원을 더 내고도 우리 속담에 아주 거친 속담이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떡 주고 뺨때기 맞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지금 10차례에 걸쳐서 3월달 이후에 10차례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조 3,500억 원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 눈치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행정부처가 뭔가 미국에 대해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는 쇼를 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꺾지 않도록 위해서 위로의 말로 하는지 몰라도 이대로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정부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허세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은 설사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왔다 손치더라도 방위비 분담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회색이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덕이 되거나 동맹국과 대등한 수준의 이득을 찾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경찰 국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맹국이 경찰 국가를, 미국의 경찰 역할을 원한다면은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냥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 자다가 일어나서 뭐 지금 계속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텔레비전 리모컨 들고 있다가 홧김에 화닥닥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방위분담, 동맹국은 그에 대한 상응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풀이해왔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했어야 될, 오늘날 이 상황이 오기 전에 1조 3,500억 원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1조 3,500억 원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버틴다고 안 내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내면 what is the next? 그 다음이 뭐냐고요. 시리아에서 철군시키는 거 보세요. 야,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 욕이나 해사고. 미국 국민들이 봉이냐? 영어로 suckers. sucker. 빨아먹는다는 거죠. 빨대 꽂는다는 거예요. 빨대 꽂는 거. 미국이 봉인 줄 아냐? 우리가 뭐 세계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다 공짜로 주는 줄 아나? 줘도 고마운 줄 몰라도 그래도 미국이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베풀고 갖다 주기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아? 난 트럼프는 아니야. 트럼프 나는 아니야. 정신 차려. 선거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약삭 빠른 아베,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워싱턴, 발에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코트를 날리면서 워싱턴 찾아갔었는데 11월 달. 제일 먼저 통상 문제 끄집어냈습니다. 좀 잘할 수 없겠냐? 당신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는데 미일 관계가 보통 관계가 넘지 않느냐? 분명히 미국식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일본도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는 이를 갈면서 미국에 관세 부과를 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라크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물론 26일이지만 이라크 장병들을 서프라이즈 비지트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미국이 동맹국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것도 잘 사는 나라가.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4자 안 넣었을 뿐이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누굴 향해 하는 얘기인지. 동맹국을 하려면은, 동맹국을 지키려면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매티스가 쫓겨난 거? 사실은 엄밀하게 쫓겨난 게 아닙니다. 매티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던진 거죠. 시간을 2개월 앞당긴 거는 트럼프가 한 거지만 매티스가 결국 트럼프에게 사표를 던진 것도, 매티스는 동맹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다. 주한미군 주둔시켜가지고 4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도록, 물론 미국과 한국 양쪽 다 부담을 합쳐서죠.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돈은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이 아니다. 3차 대전을 막는 돈이다. 전쟁에 비하면 아주 값싼 돈이다. 그리고 한국이 방위비 안 내는 거 아니다. 정말 매티스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어해 줬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매티스가 떠났어요. 켈리 역시 장군 출신입니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워싱턴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동북아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혹은 국가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할 의원은 없습니다. 에드로이스 상원 의원이 의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지난달 떠나면서 한 스피치에서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일에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에드로이스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하신 분이에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2번이나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입에서까지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가지고 목 조르는 일보다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트럼프에 안 먹혀듭니다. 그나마 트럼프에게 이런 모욕적인, 지금 모욕적인 거예요.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방위비만 분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벌써 3번째 대표를 하는데 What's the next예요. 돈 내고 그 다음에 떡 주고 난 뒤에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떡 주고 난 뒤에 지금 뺨때기 맞을 일 남아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트럼프가 괴팍했습니까? 우리 책임은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남북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열정에 비해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미국과 손뼉을 맞추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럼 시간과 열정 투자는 그만두고라도 한편으로 제껴두고라도 김정은한테 진솔한 만큼 이 정부가 미국에게도 진솔했나요? 앞뒤 말이 다르지 않고 워싱턴에서 한 얘기 되돌아와서 청와대에서 브리핑 해줄 때 항상 말이 바뀝니다. 주석을 또 달아요. 해석을 또 합니다. 2차, 3차 발표문, 성명문, 코멘트 계속 나갑니다. 왜 그래요?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는 트럼프 눈치가 무서워서 뭐게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는 그 가서 한 얘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다. 내 마음은 한미동맹을 잘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게 몇 배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치면은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종속변수도 아니고 독립변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이다. 그래요? 한반도 평화 최우선이면은 방위비 분담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까? 그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방위 분담을 미국이 요구한 대로 안 하면은 주한미군을 내보낸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국방수권법에 의해 2018년 10월 13일부터 발효가 된 국방수권법에 의해 주한미군은 22,000명 이하로 철수할 수 없다. 22,000명 이하로 감축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갈지도 모른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철수할 수 없다라고 해놓은 문구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는 의회에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 관련 책임자가 와서 의회에게 왜 22,000명 이하 감축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의회가 납득이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한미군 철수를 22,000명 이하로 감축 안 한다라는 거와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1조 3,500원을 안 내면은
미 의회도 이런 식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이 돈을 안 내? 돈 1조 3,500원은 안 내?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주한미군을 꼭 28,500명을 둬야 되나? 21,900명이면 어떠냐?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가서 22,000명 이하일 때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위해가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니까 그 밑에까지는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을 시켜가 의회가 맞다. 22,000명 이하로 감축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혹은 그 반대급부 22,000명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한반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국익을 제대로 지킨 데 문제가 없다고 설득을 한다면은 의회는 충분히 22,000명 이하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000명이라는 게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 의회가 예산을 쓰도록 그 이하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의회를 설득했을 경우에 22,000명 이하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의회가 예산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예산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는 태도에 대한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태도, 그것도 굉장히 큰 고려 변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에 22,000명 써놨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쇼를 해도 22,000명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방위분담 1조 3,500원을 해주면은 그 다음은 이때까지 우리가 문 정권 들어와서 미국에게 한 많은 뭐라고 할까, 미국에게 회의감을 주고 불신을 주고 한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생각이 들도록 해주고, 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계속 유엔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미국 국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모든 가능한 채널에서 북한 비핵화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안 된다. 근데 대통령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대북 제재 제발 좀 풀어달라. 그 대가예요. 돈 4천억을 더 올리는 것도 목표지만 그 대가예요. 이렇게 지금 모욕적으로 돈 4천억 더 내라 하면서도 모욕적인 거예요. 정말 돈 받을 것 같으면 조용하게 협상팀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라크까지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같은지 알아요? 얼마 전 광개토항함에 탑재된 레이더를 가지고 한국적 얘기로는 촬영용이라 합니다. 영상 촬영용. 그 레이더였다는 거예요. 사격 조준 레이더가 아니고 사격을 목표로 한 관제 레이더가 아니고 어쨌든 그 레이더를 가지고 설사 사격 조준 레이더였다 손치더라도 조준 레이더였다 치더라도 우리가 느닷없이 일본의 초계기를 향해가 몇 분간 혹은 몇십 초간 그걸 겨냥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0%예요. 근데 미국은, 일본은 딴지를 겁니다. 공격적인 행격이다. 거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풍선을 만들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가짜뉴스인지도 모르죠. 근데 일본이 왜 이럽니까? 쌓인 겁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우리 국가 내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를 국제문제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을 나라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왜?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이렇게 깨버렸는데 일본이 딱 받아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한국을 더 이상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 다음부터 일본은 우리를 국가로 상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당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국제관계예요. 인간관계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앙심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문정권 들어서 7번을 트럼프와 둘 앉아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놓고, 물론 정상회담이 아닌 자리였어도 포함했었지만 어쨌든 7번을 만났어요. 7번을 만나면 어느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7번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까? 없어요. 그 만날 횟수마다 신뢰가 구축되고 탄탄해진 게 아니라 갈수록 워싱턴의 이 문정권에 대한 의심과 의혹과 불신의 씨앗만 더 키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4천억 내라는 거는 너가 잘 사니까 돈 내라는 것도 있지만, 돈 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해구산을 더 강화시켜주고, 해구산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죠.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 정부가 해구산 원치 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지만 미국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한반도 평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됐는데 왜 해구산이 필요하냐고요. 민주당도 우리 편, 미국의 민주당도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아이, 대통령님, 그건 좀 지나칩니다. 4천억 갑자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공화당은 더더구나 우리 편 안 들어주죠. 그리고 동맹이 정말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해병 출신이고, 해병 출신이던 켈리, 해병 출신이던, 해병대 출신인 켈리, 매티스, 트럼프와 그렇게, 개인 감정까지 상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국익이 중요한지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주는 어느 국가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방위분담 10차례 협상했지만 결렬. What's the next? 대안이 뭡니까? 1조 3,500억 원을 1조 2,800억 원으로 한다는 1조 2천억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의 한미동맹에 대한 워싱턴에 심어놓은 그 불신 안 없어진다면은, 그 불신이 그냥 영어로 말해서 그라운드리스,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 전략자산 가져와가 훈련 다 해주겠다는데도 no thank you. 우리 정부는 오지 마세요. 김정은이 불편해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전략자산 가져오지 마십시오. 핵항모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잠수함도 가져오지 마세요. 전투기도 폭격기도 가져오지 마세요. 이때까지 미국 돈 들여가 가져왔는데 가져오지 말라카니 미국 오케이. 이제부터 가져갈 때는 너 돈 내라. 너가 담당해라. 그 훈련할 때마다 기름값, 병력 동원하는 것, 전략물자 들고 가는 것, 전부 다 운용하는 거 다 돈 내라. 지금 이 정부 이 정부라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일 없어. 우리는 미국하고 공동훈련 원치 않으니까. 김정은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정부는 미국과 이런 방위분담 협상 1조 3,500억 못 내겠다,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이 정부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1조 3,500원을 안 내고 한 2천억 깎았다. 그 다음 미군을 붙들어 둘, 주한미군을 붙들어 둘, 혹은 그럼 주한미군을 붙들어 둘 대한 방법이 없다 치면은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위협을 막아낼 대안, 노정권, 이 정권 그렇게 좋아하는 자주국방할 추진해갈 능력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브리핑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런 협상 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무책임이라는 건 뭐냐? 협상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대안이 뭡니까? 1조 3,500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대안이 뭐냐고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 물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세금 1원이라도 더 그런데 내는 거 옳지 않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지금 연일 나오는 거 보세요. 보유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2배, 3배를 뛰고 느닷없이 내 보유세를 120만 계산하고 있는데 370만이 나왔다. 이건 농담 따먹기 아니에요. 서민으로서 갑자기 260만 원을 250만 원 더 내라. 아, 이름이 아닙니다. 기겁할 일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쫄아가지고 그거를 나라의 국방력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를 쓰고 미국의 신뢰를 얻는 데 이때까지 쏘은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 놓고 이제 방위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10차례나 협상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미국이 지나치다. 저도 4천억 정액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4천억 정액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때까지는 또 5년에 한 번씩, 한 번 정해놓은 걸 5년에 한 번씩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룰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매년 바꾸자는 겁니다. 돈 내기 싫으면 구태여 동맹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고 우리 전략자산도 쓰지 말고 한반도에 깔아놓은 미군의 그 전략자산 25조에 해당하는 전략자산 공짜로 쓰면 고마운 줄 몰라 하고, 너희들이 무슨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장을 발견해 웃기지 마. 유투기 정찰기가 날라서 정보를 갖다 주지 않으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 능력으로 뭘 해? 유투기 한 번 날리는데 11억 들어. 그 연간 유투기 12대 다 운영하는데 1조 9천억이 드는데 한국이 한 번도 안 내고 있어. 알기나 알아? 저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얘기예요. 대답할 거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북한이 핵 쏘는지 미사일 쏘는지도 몰라. 이 정권은 가겠죠. 북한이 미사일 쏠 리 없습니다. 핵 쏠 리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왔으니. 사면 초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가 놀랄만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데, 놀랄만한 외교 사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비 1조 9,600억에서 1조 3,500억으로 풀어난 것도 놀랄만한 외교 성과의 하나인 모양이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